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정의 바른 소리를 전합니다. 6월 11일 화요일 KTV 대한뉴스 시작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투르크메니스탄을 국빈 방문하고 베르디 무하메도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했습니다. 양국은 에너지 플랜트 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했고 60억 달러 규모의 경제 성과도 기대되고 있습니다. 북한군 수십 명이 이틀 전 군사 분계선을 침범했다가 우리 군의 경고 사격을 받고 퇴각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정부는 철저한 안보 태세를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국무회의를 주재한 한덕수 국무총리가 중앙아시아 국빈 방문은 경제 영토 확장을 위한 정상 외교라며 관계 부처의 신속한 후속 조치를 당부했습니다. 아울러 여름철 호우와 폭염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관련 대책의 이행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취약 요인이 발견되면 신속하게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주요 대학 교수들이 음대 수험생들의 불법 과외한 입시 비리가 드러났습니다. 교육부는 다음 달 중 사교육 관련 대학 교원의 겸직 금지 가이드라인을 발표할 계획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투르크메니스탄을 국빈 방문하고 베르디 무하메도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열었습니다. 양국은 특히 에너지 플랜트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는데 이를 통해 60억 달러 규모의 경제 성과도 기대되고 있습니다. 2009년 칼키니시에서 1차 타랑 설비를 수주한 이후 15년 만에 두 번째 수주를 위한 청신호가 켜진 상태입니다. 약 60억 불 규모의 수주가 기대가 됩니다. 투르크메니스탄 아시가바트에서 최영은 기자의 보도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투르크메니스탄 공항에 도착합니다. 중앙아시아 3개국 순방 일정 가운데 첫 번째로 투르크메니스탄을 국빈 방문한 겁니다. 윤 대통령은 도착 후 곧바로 베르디 무하메도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열었습니다. 두 정상은 정상회담을 계기로 8건의 양해각서를 체결했는데 특히 기존 주요 협력 분야인 에너지, 플랜트에 대한 협력을 한층 더 강화하기 위한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이를 기반으로 현대 엔지니어링 등 우리 기업들이 투르크메니스탄에 60억 달러 규모의 플랜트 사업 수주가 기대되고 있습니다. 이번에 체결된 칼키니시 가스전 4차 탈황 설비 기본 합의서와 키아니 폴리머 플랜트 정상화 2단계 협력 합의서를 기반으로 에너지 플랜트 협력을 촉진해 나아가기로 했습니다. 정상회담에서는 우리나라의 중앙아시아 특화 외교 전략인 한 중앙아시아 K-실크로드에 대한 논의도 이루어졌습니다. 윤 대통령이 K-실크로드 구상을 설명하자 베르디 무하메도프 대통령은 지지의 뜻을 적극적으로 밝혔습니다. Yolu hizmetdaşlık başlangıcının çeklerini Merkez Asya yurtları bilen Koreya Respublikasının arasında gatnaşıkların kengaytirilmesini kollayar. 두 정상은 아울러 최근 한반도 정세에 대해 머리를 맞대고 담대한 구상 등 우리 정부의 대북 정책에 대해 의견을 함께했습니다. 대통령실은 과거 구소련 연방에서 독립한 후 국제 정치에 있어 중립을 표방하는 투르크메니스탄이 러시아와 북한의 군사 거래가 진행되는 가운데 북한의 비핵화를 강조한 건 우리 안보 입장에 대한 강력한 지지를 의미하는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1박 2일간 투르크메니스탄과의 구체적인 협력 방안을 논의한 윤 대통령은 오늘 순방 두 번째 방문국인 카자흐스탄으로 향합니다. 투르크메니스탄 아시가바트에서 KTV 최영은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이번 투르크메니스탄 국빈 방문은 양국 관계를 한층 더 강화하는 계기가 됐는데요. 투르크메니스탄 측은 윤 대통령은 극진한 환대로 맞이했고 국빈 만찬에서는 젊은 그대, 만남과 같은 한국 가요를 연주하며 환영했습니다. 계속해서 문기혁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탑승한 차량이 투르크메니스탄 기마대의 호의를 받으며 대통령궁에 입장합니다.
베르디 무하메도프 투르크메니스탄 대통령이 나와 윤 대통령을 반갑게 맞이합니다. 베르디 무하메도프 대통령은 오랜 친구인 한국과의 만남은 늘 반갑고 기대된다고 하면서 이번 방문이 양국 협력의 역사에 중요한 이정표가 되길 바란다고 하였습니다. 국빈 만찬에서도 투르크메니스탄 측의 환대는 이어졌습니다. 투르크메니스탄은 귀한 손님이 오면 대접한다는 송아지 요리와 고려인들이 즐겨 먹던 음식을 제공했습니다. 만찬 중에는 한국 노래가 울려 퍼졌습니다. 가수 김수철의 젊은 그대, 노사연의 만남과 같은 가요가 연주됐고 아리랑 등 민속음악도 흘러나왔습니다. 윤 대통령은 다음 날 두 번째 순방지인 카자흐스탄으로 이동하기 전 구르반굴리 베르디 무하메도프 최고 지도자를 면담하고 오찬도 함께했습니다. 베르디 무하메도프 최고 지도자는 2008년 우리와 호혜적 동반자 관계를 수립할 당시 대통령이었습니다. 윤 대통령과 베르디 무하메도프 최고 지도자는 에너지 분야를 중심으로 양국 관계 강화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습니다. 대통령실은 이번 국빈 방문은 2008년 맺은 호혜적 동반자 관계를 한층 더 심화 발전시키는 계기가 됐다고 평가했습니다. 또 우리 기업의 에너지 플랜트 사업 수주 지원으로 경제 외교, 민생 외교를 강화했다고 강조했습니다. KTV 문기혁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한 투르크메니스탄 비즈니스 포럼에 참석해 양국 경제 협력 확대를 위한 비전을 제시했습니다. 세계 4위 천연가스 보유국인 투르크메니스탄과 첨단 기술 강국 한국이 에너지 자원 분야 협력을 고도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는데요. 자세한 소식 이혜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윤석열 대통령 국빈 방문 계기로 투르크메니스탄 수도 아시가바트에서 열린 비즈니스 포럼. 대한상공회의소와 투르크메니스탄 상공회의소가 공동 개최하고 양국 정부 관계자와 기업인 200여 명이 참석한 자리입니다. 윤 대통령은 기조연설을 통해 양국 경제협력 확대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세계 4위 천연가스 보유국인 투르크메니스탄과 산업화 경험은 물론 첨단 기술 강국인 한국이 앞으로도 함께해야 할 일이 많다는 설명입니다. 윤 대통령은 하루에 1000리를 달린다는 투르크메니스탄 전설의 명마 아할테케처럼 두 나라가 경제협력의 속도를 높여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세계 4위 천연가스 보유국인 투르크메니스탄과 산업화 경험과 첨단 기술을 보유한 한국은 앞으로 함께 할 일이 참 많습니다. 투르크메니스탄의 명마 아할테게처럼 양국 경제 협력의 속도를 더욱 높여야 합니다. 윤 대통령은 특히 한국과 투르크메니스탄 두 나라가 에너지 자원 분야 협력을 한층 고도화해야 한다고 연설했습니다. 세계 최고의 시공 능력을 갖춘 한국 기업이 투르크메니스탄에서 다수의 플랜트를 성공적으로 건설한 사례가 그 근거로 언급됐습니다. 윤 대통령은 우리 기업이 이렇게 투르크메니스탄에서 기술과 실력을 인정받아온 만큼 앞으로도 플랜트 사업에 적극 참여하길 기대했습니다. 한국 기업들은 세계 최고의 시공 능력으로 투르크메니스탄에서 다수의 석유화학 플랜트를 성공적으로 건설하면서 기술과 실력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한국 기업들이 플랜트 사업에 적극 참여하여 투르크메니스탄의 산업 발전에 큰 힘이 되기를 바랍니다. 양국 교역과 투자 활성화 필요성도 강조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이번에 체결된 무역 투자 촉진 프레임워크를 토대로 두 나라 기업 간 교류와 협력이 더 활발해질 걸로 보고 투자 보장 협정도 조속히 마무리해 기업이 안심하고 투자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은 이와 함께 투르크메니스탄의 하늘과 바다를 적극 활용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두 나라를 연결하는 항공 노선 확대가 사람과 물품의 이동을 한결 수월하게 만들 것이란 설명입니다. 이어 세계적 경쟁력을 갖춘 한국 조선산업과 협력은 투르크메니스탄의 카스피해 진출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KTV 이혜진입니다.
네, 계속해서 취재 기자 연결해 투르크메니스탄 국빈 방문 성과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네, 김민아 기자. 이번 정상회담에서 공동 성명도 채택됐죠. 네, 어제 윤석열 대통령과 베르디 무하메도프 투르크메니스탄 대통령은 양국의 협력 강화 비전을 담은 공동 성명을 채택했습니다. 포괄적 경제 협력을 위한 제도적 기반으로 무역 투자 촉진 프레임워크도 체결됐는데요. 대통령실의 설명 들어보시죠. 양 정상은 이번에 체결된 무역 투자 촉진 프레임워크를 기반으로 양국 간 교역과 투자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하고, 앞으로 양국 간 에너지, 산업, 무역 경제, 녹색, 디지털 경제 분야의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아울러 우리 수출입은행, 무역보험공사와 투르크메니스탄 대외경제은행 간의 3자 양해각서도 체결돼 투르크메니스탄이 발주하는 대형 프로젝트에 우리 기업의 수주를 촉진할 수 있는 금융협력 기반이 조성됐습니다. 네, 이런 경제 협력뿐만 아니라 인적 교류도 확대된다죠. 그렇습니다. 이런 경제 협력뿐만 아니라 한국과 투르크메니스탄 간의 하늘길 한층 더 넓어집니다. 윤 대통령의 국빈 방문에 앞서 양국 항공협정이 지난주에 미리 체결됐는데요.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의 발언 들어보시죠. 여객하고 화물기 구분 없이 주 2회만 서로 왕복하기로 하고 투르크메니스탄만 여객편 한 편을 띄우는 정도를 운항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 여객 주 3회, 화물 주 2회로 총 5편을 늘리는 거로 합의를 봤습니다. 그래서 항공편 증편으로 양국 인적 교류는 물론이고 우리나라를 중간 기착지로 하는 제3국 교류 확대에도 기여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네, 윤 대통령은 투르크메니스탄 국빈 방문 일정을 마무리하고 오늘부터 카자흐스탄을 방문합니다. 카자흐스탄에 대해 소개해 주시죠. 네, 카자흐스탄은 중앙아시아 5개국 중 국토의 면적, 경제 규모가 가장 큰 나라입니다. 영토가 세계 9위, 한반도의 12배에 달합니다. 원유와 가스가 생산되는 산유국이고 우라늄, 크롬 등 핵심 광물의 세계 시장 점유율 또한 높습니다. 우리나라와 긴밀한 우방국으로 지난 2009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수립했고 토카예프 대통령이 지난 2021년 국빈 방한하기로 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현재 두 번째 국빈 방문지인 카자흐스탄으로 이동 중인데요. 카자흐스탄 현지 도착 후 13일까지 공식 환영식과 정상회담, 공동 언론 발표 등의 일정을 소화합니다. 네, 국빈 방문을 계기로 카자흐스탄 현지 매체 특집 인터뷰도 실렸죠. 네, 윤 대통령은 카자흐스탄 국영 일간지와 서면 인터뷰를 진행했는데요. 대한민국 대통령 윤석열, 카자흐스탄과의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더욱 강화하고자 합니다라는 제목으로 1면과 2면에 걸쳐 특집 기사가 게재됐습니다. 윤 대통령은 내일 열릴 정상회담에 대해 에너지, 인프라, 제조업 분야 협력을 심화하고 미래지향적 분야에서 상호 호혜적 협력을 확대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와 함께 핵무기를 자발적으로 폐기한 대표적인 비핵화 국가인 카자흐스탄을 언급하면서 북한의 핵 개발을 꼬집기도 했는데요. 북한의 핵 개발은 한국과 카자흐스탄과 같은 국가들이 그동안 굳건하게 수호하며 발전시켜온 국제 비확산 체제의 근간을 흔드는 위험하고 무책임한 행동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지금까지 외교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북한군 수십 명이 이틀 전 군사분계선을 침범했다가 우리 군의 경고 사격을 받고 퇴각한 것으로 확인됐는데요. 정부는 북한의 추가 도발 가능성을 우려하며 철저한 안보 태세를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신국진 기자입니다. 합동참모본부는 지난 9일 낮 12시 30분 중부전선 비무장지대에서 작업하던 북한군 수십 명이 군사 분계선을 침범했다고 밝혔습니다. 우리 군은 즉각 경고방송과 경고 사격을 했고 북한군은 이후 북으로 돌아갔습니다. 북한군 일부가 군사 분계선을 단순 침범하여 우리 군의 경고방송 및 경고사격 이후 북상하였습니다. 우리 군의 경고사격 후 북한군이 즉각 북상한 것 외에는 현재까지 특이 동향은 없습니다.
북한군이 군사 붕괴선을 넘어온 9일은 북한의 오물풍선 살포에 대응해 우리 군이 대북 확성기 방송을 튼 날입니다. 북한은 앞서 지난달 28일부터 29일 담백공초 등 오물이 남긴 풍선 260여 개를 남쪽으로 살포했고 지난 2일 중단 선언 후 6일에서 7일 오물풍선 살포를 재개했습니다. 정부는 이에 대응해 NSC를 소집했고 9일 오후 5시 대북 확성기 방송을 6년여 만에 재개했습니다. 우리 군은 북한군이 작업을 위해 이동하는 과정에서 북한군이 단순 침범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군사 붕괴선을 침범한 북한군 다수는 곡괭이 등 작업 도구를 들고 이동했으며 일부 병력은 무장 상태였다고 전했습니다. 또한 이성준 합참 공보실장은 국방부 정례 브리핑에서 DMZ는 현재 수풀이 우거져 있고 군사 붕괴선 표식이 잘 안 보이는 상태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군이 그 수풀을 헤치고 움직이는 상태였고 군사 붕괴선에 근접하기 전부터 우리 군이 관측을 하고 있었다고 덧붙였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북한의 추가 도발 가능성을 우려하며 국방부 등 관련 부처는 철저한 안보 태세를 갖춰달라고 강조했습니다. 북한의 추가 도발 등에 대비해 국방부 등 관련 부처는 철저한 안보 태세를 갖춰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국방부는 북한군의 동향을 면밀하게 감시하고 작전 수행 절차에 따라 필요한 조치 강화에 나섰습니다. KTV 신국진입니다. 북한의 도발로 남북 긴장이 높아지는 가운데 한미 핵협의 그룹 3차 회의가 어제 서울에서 열렸습니다. 오늘은 NCG 대표단이 육군 미사일 전략 사령부를 방문했는데요. 한반도 안보를 위해 한미 협력이 더욱 공고해지는 모양새입니다. 보도에 조태영 기자입니다. 북한이 지난달 말부터 4차례에 걸쳐 살포한 대남 오물풍선은 총 1,600개 이상. 최근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은 새로운 대응을 예고하는 등 추가 도발에 시사했습니다. 또 북한은 지난달 단거리 탄도미사일 10여 발을 동해상에 발사하기도 했습니다. 북한 핵과 미사일 위협이 고도화하는 상황에서 한국과 미국은 지난해 핵협의그룹 NCG를 창설하기로 합의했습니다. 한미 양국이 확장 억제를 강화하고 구체화하기 위해 만든 협의체입니다. 지난 1년간 양국은 NCG 1, 2차 회의를 가졌고 어제는 서울에서 3차 회의를 성공리에 마쳤습니다. As we head into the second year of the NCG, we will use the guidelines to deepen cooperation and collaboration, particularly on combined concepts, exercises, and activities. 특히 이번에 양국이 검토를 완료한 공동 지침 문서에는 북한의 핵 공격을 미리 방지하고 핵 공격이 이루어졌을 때에 대한 대응 가이드라인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한 한반도 주변에 미국 전략자산의 전개 가시성을 높이는 방안과 미국 전략자산 전개와 연계한 한미 핵 재래식 통합 연습 및 훈련 시행 방안에 대해서도 심도 있게 논의했습니다. 이어 오늘 NCG 대표단은 육군 미사일 전략 사령부를 방문했습니다. 이번 방문은 NCG의 핵심 과업인 한미 핵 재래식 통합을 두고 한국 측 첨단 재래식 능력을 직접 확인하기 위해 시행됐습니다. 이날 양측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을 억제하기 위해 우리의 능력을 활용하는 최선의 방안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또 한국은 한미 핵재래식 통합 관련 핵심 부대인 전략사령부 출범을 준비 중인데 미국 측 역시 지지한다는 의사를 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비핀 나랑 차관보 대행은 한국에 대한 미국의 확장 억제 약속은 철통 같다며 만약 북한이 핵 공격을 한다면 즉각적이고 압도적이며 결정적인 대응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KTV 조태영입니다. 의사단체가 오는 18일 집단 휴진을 예고했지만 개원이들의 동참 여부에 대해서는 엇갈린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부는 18일 당일 휴진율이 30%를 넘으면 개원가의 업무 개시 명령을 발령하고 이를 어길 경우 행정처분의 방침입니다. 김경호 기자입니다. 지난 2020년에도 정부의 의대 증원에 반발해 집단 휴진을 벌인 대한의사협회. 휴진 첫날 33%였던 휴진율은 2주 만에 6.5%로 떨어졌습니다. 의협은 오는 18일에도 집단 휴진을 예고했지만 개원이의 동참 여부를 두고 엇갈린 전망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이번에는 개원이도 적극 휴진할 거란 예상이 있는 반면 하루만 쉬어도 손실이 큰 만큼 소극적일 거란 전망도 있습니다. 대학병원의 휴진 여부도 관건입니다. 서울 아산병원과 세브란스병원 교수들이 휴진 논의와 투표를 시작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제일 먼저 서울대병원이 오는 17일 휴진을 결정했지만 병원장이 휴진 불허 방침을 밝혀 실제 휴진 여부는 불투명합니다.
정부는 18일 당일 휴진 여부를 확인하고 휴진율이 30%를 넘으면 업무 개시 명령을 내릴 방침입니다. 명령 불이행 시에는 행정처분과 처벌에 들어갑니다. 집단 행동을 주도하는 의협에 대해선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에 대한 법적 검토에도 착수했습니다.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켜내야 하는 것은 정부에 부여된 헌법적 책무로서 집단 진료 거부에 단호히 대응할 수밖에 없습니다. 환자단체는 의사들의 잇따른 휴진 결정을 비판했습니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휴진 결의 발표로 참담함을 느낀다며 환자에게 불안과 피해를 주면서 정부를 압박하는 의료계의 행보는 그만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정부는 집단 휴진이 현실화되면 비대면 진료를 적극 활용한다는 방침입니다. 당뇨와 고혈압 등 만성질환 환자에게는 휴진에 대비해 미리 약을 처방받을 것을 권고했습니다. KTV 김경호입니다. 최근 주요 대학 교수들이 음대 입시를 준비하는 수험생들을 대상으로 불법 과외를 하는 등 입시 비리가 경찰 수사로 드러났는데요. 교육부는 재발 방지를 위해 사교육 관련 대학 교원의 겸직 금지 가이드라인을 다음 달 중 발표한다는 방침입니다. 박지성 기자입니다. 현직 음악대학 교수 13명이 2021년 1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수험생들에게 불법 과외를 하고 1억 3천만 원 상당의 교습비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서울경찰청 반부패 수사대는 학원법 위반, 청탁금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이들을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현직 교수 가운데 5명은 서울대 등 서울 4개 대학의 심사위원으로 참여하면서 직접 가르친 수험생들에겐 높은 점수를 주는 등 입시 비리를 저지른 혐의도 받습니다. 현행법상 초중등학교 교원은 물론 대학 교수들은 과외 교습을 할 수 없습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1년 이하 금고형이나 1,000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부정청탁, 영리성 여부 등에 따라 최대 파면될 수도 있습니다. 때문에 교육부는 지난해 현직 고등학교 교사들이 입시학원의 모의고사 문제를 만들어 파는 행위가 적발되자 교원의 사교육업체 겸직 허가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는 등 엄정 대처한 바 있습니다. 겸직 등이 금지되는 사교육업체의 범위와 기준의 명확한 안내를 통해 교원과 사교육업체와 유착을 차단하고 공교육의 공정성을 확보하여 우리 교육에 대한 신뢰를 회복해 나가고자 합니다. 교육부는 현직 대학 교수들의 입시 비리 정황이 드러난 만큼 이번엔 대학 교수를 대상으로도 가이드라인을 따로 배포한다는 방침입니다. 교육부 관계자는 음대 교수들의 불법 과외가 관행처럼 되어온 경우도 있는데 재발 방지를 위해 사교육 관련 대학 교원 겸직 금지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다음 달 중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9월 수시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입시철이 다가오는 만큼 입시 비리 제보도 받을 예정입니다. 또 교육 공무원이 입시 비리를 저지른 경우 징계 수위 결정에 영향을 미치도록 해 처분을 강화한다는 방침입니다. KTV 박지선입니다. 요즘 무더위에 밤잠 설치시는 분들 많으시죠? 밤사이 강원도 강릉에서는 올해 첫 열대야가 발생했습니다. 영남 지역 등의 폭염특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당분간 무더위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보도에 김유리 기자입니다. 강원도 강릉에서 오늘 올해 첫 열대야가 나타났습니다. 열대야란 저녁 6시 1분부터 다음 날 오전 9시까지 최저기온이 25도 아래로 떨어지지 않는 현상입니다. 이날 강릉의 아침 최저기온은 25도를 기록했습니다. 지난해 6월 16일 강원도 양양에서 첫 열대야가 나타난 것과 비교하면 올해는 열대야가 6일 일찍 관측된 겁니다. 작년 강릉에서 첫 열대야가 발생한 날은 6월 28일로 올해가 18일이나 더 이릅니다. 고온의 남서풍이 유입되고 이 바람이 태백산맥의 동쪽으로 넘어가며 더욱 고온 건조해져 10일 밤사이 강릉에서 올해 첫 열대야가 나타났습니다. 폭염주의보 발령도 지난해보다 일주일 빠르게 내려졌습니다. 어제부터 대구와 울산 등 영남 곳곳에 올해 첫 폭염주의보가 찾아왔습니다. 이어 오늘은 경기도 용인, 전남 담양과 곡성 등으로도 폭염주의보가 확대됐습니다. 이른 더위는 당분간 계속 이어지면서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한낮의 최고 체감온도가 31도 이상으로 오르겠습니다. 이에 따라 불볕더위로 인한 온열 질환자 발생도 우려됩니다. 열사병이나 열탈진 등에 대비해 갈증을 느끼지 않아도 규칙적인 물 섭취를 하고
가장 더운 시간대인 낮 12시부터 5시 사이에는 활동을 자제하는 것이 좋습니다. KTV 김유리입니다. 국무회의를 주재한 한덕수 국무총리가 중앙아시아 3개국 국빈 방문은 경제 영토 확장을 위한 정상 외교라면서 관계 부처의 신속한 후속 조치를 당부했습니다. 아울러 여름철 강한 호우와 폭염이 예상된다며 관계 부처와 지방자치단체에 올여름 자연재난 피해 최소화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국무회의 소식 김창규 기자가 전합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윤석열 대통령의 중앙아시아 3개국 국빈 방문에 대해 경제 영토를 확장하기 위한 전략적 차원의 정상외교 활동이라고 밝혔습니다. 한 총리는 천연가스, 핵심 광물 등 풍부한 자원을 보유한 중앙아시아 국가들은 핵심 파트너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부가 추진하는 외교의 중심은 경제이자 민생이라며 관계부처의 신속한 후속 조치를 당부했습니다. 정상 외교 성과가 경제 활성화와 민생 안정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긴밀한 민관 협력과 속도감 있는 후속 조치가 중요하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이와 함께 대통령 순방 중 국정에 한치의 빈틈도 없도록 모든 부처는 현안 대응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주문했습니다. 특히 북한의 군사분계선 침범과 오물풍선 살포 등 도발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추가 도발에 대비해 철저한 안보 태세를 갖춰달라고 덧붙였습니다. 아울러 한 총리는 관계부처와 지방자치단체에 올여름 자연재난 피해 최소화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아무리 잘 만들어진 대책이라도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면 무용지물입니다. 관련 대책의 이행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취약 요인이 발견되면 신속하게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는 지난달 인공지능을 기반으로 홍수 발생을 예측하는 홍수특보 발령 지점을 223곳으로 늘리고 범부처 통합 실시간 산사태 위험 예측 시스템 구축을 골자로 하는 여름철 자연재난 종합대책을 마련한 바 있습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그동안 행정안전부 장관만 행사하던 재난사태 선포를 시도지사도 할 수 있게 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습니다. 아울러 홍수통제소장의 홍수위와 수위 상황 보고와 통보 의무를 규정하는 자연재해 대책법 시행령 개정안을 비롯해 대통령령안 17건 등이 심의 의결됐습니다. KTV 김찬규입니다. 도서 산간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택배를 이용하면 다른 지역보다 배송 시간은 더 걸리면서 추가 요금도 내야 하는데요. 정부가 이런 불편을 덜기 위해 일반 택배 서비스에 우체국 물류망을 활용하는 방식으로 배송 기간을 줄여나갈 방침입니다. 보도에 이리나 기자입니다. 70여 개의 섬을 보유한 충남 보령시. 주민들이 거주하는 유인선만 15개에 이릅니다. 육지로의 유일한 이동수단은 여객선, 물류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섬 지역 주민들의 경우 택배 서비스 이용 시 기본 배송비에 더해 추가 배송비도 지불해야 해 내륙 지역 주민들에 비해 더 많은 물류비를 부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택배 한 상자에 11,000원씩이 들어간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 섬 주민들은 엄청난 부담이죠. 오늘같이 안개가 이렇게 꼈다 벗었다 할 때면은 또 바람이 분다든지 하면은 하루씩 또 묵고 또 하루 더 묵어갈 수도 있고 이러니까 그 물품이 잘 보관이 안 되면 상하는 경우도 있고. 또 택배사에서 배에 직접 실어야 하다 보니 이용 고객에게 원활하게 배송하기 어려운 상황도 종종 발생해 왔습니다. 가구라든가 시골에서 쓰는 이렇게 분무기 같은 거 있잖아요. 농약 주는 살포기 좀 그런 게 많이 와요. 그러니까 사람이 혼자 들 수 없는 거. 노을 지면은 이게 벌어지거든요. 그냥 발 이렇게 디디는 사이에 무거우니까 중간에 떨어지는데 그냥 순식간에 떨어져요. 이처럼 택배에 추가 요금이 붙거나 배송이 지연되는 등 택배 서비스 격차가 발생하는 물류 취약 지역은 전국에 모두 52곳, 충남 보령과 경북 울릉도, 인천 연평도와 전남 신안 등 도서 지역을 비롯해 강원 철원과 양구, 경북 봉화 등 일부 산간 지역도 포함됐습니다. 정부와 지자체는 앞으로 이들 지역의 주민을 위해 택배비를 일부 지원하고
택배기사 1명이 여러 택배사들의 물건을 한 번에 배송할 수 있도록 하는 택배사 간 공동배송 추진을 위해 올해 연말까지 업계의 의견을 모을 예정입니다. 배송 지연을 줄이기 위해 운송 규제를 완화하는 한편 섬 지역 택배 물량을 한데 모아 배송하는 공동배송 시범 사업도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섬 지역은 해양수산부와도 협력하여 추가 배송비도 계속해서 지원해 나갈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여기에 더해 전국의 우체국을 활용해 배송기간 줄이기에도 나섭니다. 물류 취약 지역의 서비스 개선을 위해 민간 택배사의 물량을 우체국 물류망을 이용해 배송하는 공동배송 시범 사업을 추진하기로 한 겁니다. 이를 통해 물류 취약 지역 주민들의 생활 물류 서비스 이용 불편이 줄어들 전망인데 지파일 기준 3, 4일 걸리던 배송 기간도 2일 정도로 단축될 것으로 보입니다. 국토부와 우정사업본부는 올해 첫 시범사업 후보지를 발굴한 뒤 공동배송 시범 사업을 위한 세부 절차를 조율해 나간다는 계획입니다. KTV 이리나입니다. 국정을 더 촘촘히 살펴봅니다. 보도자료 브리핑입니다. 2026년 9월 여수에서 세계 최초로 섬을 주제로 한 국제박람회가 열립니다. 여수 세계섬 박람회는 섬 바다와 미래를 잇따를 주제로 2026년 9월 5일부터 11월 4일까지 돌산 진모지구, 금오도, 개도 일원에서 진행될 예정인데요. 섬의 생태와 문화를 보여주는 전시관을 비롯해 국제섬 포럼, 문화공연, 섬 탐방 등 다채로운 체험 행사가 준비되고 있습니다. 이 기간 30개국에서 300만 명이 여수를 찾을 것으로 예상되면서 약 4천억 원의 생산 유발 효과도 기대됩니다. 한편 행안부, 전남도 여수시는 6월 11일 여수시민 천여 명과 함께 결의대회를 열고 섬 박람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맛도 있고 가격도 착한 식당, 나만 알고 있을 순 없겠죠. 직접 착한 가격업소를 추천하고 기념 주화도 받아볼 수 있는 착한 가격업소를 찾습니다. 대국민 공모가 시작됐습니다. 그동안 착한 가격업소로 지정되려면 업주가 지자체에 신청을 해야 했지만 이번 대국민 공모를 통해 국민이 평소 이용하던 저렴한 가게들을 직접 추천할 수 있게 됐는데요. 행정안전부 누리집, 착한 가격업소 누리집에서 5개월간 공모에 참여할 수 있고 1인당 최대 10개소까지 추천 가능합니다. 내가 추천한 착한 가격업소가 5개소 이상 최종 지정될 경우 기념 주화와 인증서도 준다고 하니까요. 많은 참여 바랍니다. K-팝, K-드라마, K-푸드에 이어 이제는 K-북을 기대해봐도 좋겠습니다. 2024 파리 하계올림픽을 맞아 한국의 그림책, 문학, 웹소설 등이 유럽 시장을 찾을 예정인데요. 6월부터 8월까지 주 프랑스 한국문화원에서 K-북의 매력을 알리는 한국 출판 콘텐츠가 상설 전시되고 6월 11일부터 14일까지는 파리 서점, 학교 등에서 한국의 그림책 작가 연수회와 북토크 행사가 열립니다. 또 올림픽 기간인 8월 6, 7일 이틀 동안은 파리 올림픽 코리아 하우스 소극장에서 한국 작가 초청 강연이, 10월엔 프랑스 K 박람회가 개최되는데요. 최근 우리나라 책을 찾는 해외 독자층이 넓어지고 있는 만큼 파리 올림픽을 계기로 세계 무대에 한국 출판의 장이 열릴 수 있길 기대해봅니다. 산림청이 다음 달 23일부터 25일까지 진행되는 청소년 산림 생태 탐방에 참가자를 모집합니다. 청소년 산림 생태 탐방은 백두대간과 국가 숲길 이해를 위해 마련된 지리산 둘레길 탐방 프로그램인데요. 난이도 상 지리산 코스는 법계사를 지나는 6km 코스, 난이도 중 지리산 둘레길 코스는 백운 계곡을 지나는 9.5km 코스로 구성됐습니다. 참가 신청은 6월 17일까지로 중고등학생과 만 24세 이하 대학생이라면 누구나 참가할 수 있습니다. 참가자에게는 탐방 인증서와 봉사활동 확인서가 발급되고 우수 참가자에게는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상, 산림청장상 등 다양한 상도 수여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보도자료 브리핑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K웨더 라이프스타일 예보 박선우입니다. 내일 전국 하늘에는 대체로 구름이 많겠는데요. 중부지방은 낮부터 점차 개겠습니다. 한편 전라 동부 내륙과 경상 서부 내륙에는 오후 한때 소나기가 지나겠는데요. 양은 5에서 20mm가 되겠습니다. 한편 내일도 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현재 경기 용인과 전남, 담양, 곡성 그리고 경상권을 중심으로 폭염주의보가 발효된 상태인데요. 내일도 한낮 기온이 서울 31도, 광주 32도, 대구 34도 등으로 올라 매우 높겠습니다. 또한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최고 체감 온도가 31도 이상으로 올라 덥겠으니 온열 질환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내일 날씨입니다. 중부지방 구름 많다가 점차 개겠습니다. 한편 강한 자외선과 오존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인천과 춘천 18도, 서울 21도로 아침을 시작하겠고 낮에는 서울 31도, 세종과 춘천 32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동해안지방 속초와 강릉은 대체로 맑겠습니다. 울진 19도, 속초 22도로 아침을 맞이하겠고 낮에는 강릉이 32도를 보이겠습니다. 남부지방 구름 많겠습니다. 아침 기온 전주 19도, 부산 20도 보이겠고 한낮 최고 기온은 광주 32도, 대구 34도로 폭염이 이어지겠습니다. 전해상 구름 많은 가운데 물결은 잔잔하겠습니다. 당분간 전국 하늘에 구름 많은 가운데 토요일에 중북부 지방과 제주, 남해안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충청 이남에는 소나기가 지나겠습니다. 한편 당분간 더위도 계속되겠으니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날씨였습니다. 오늘 있을 2026 북중미 월드컵 중국과의 경기를 목전에 두고 한국 축구대표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이미 최종 예선 진출은 확정이지만 오늘 결과로 최종 예선 조편성에 유불리가 나눠지는데요. 우리 국가대표팀의 선전을 기원하겠습니다. KTV 대한뉴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